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래서 요거는 아마 요번 주에 저거 풀 거거든요. 분계. 요번 주 중에 분계 풀 건데 그때 나와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은 이제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고 요거를 가공을 해서 팔 때는 과세인 회사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일단 음식점. 그 다음에 화장품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요즘 화장품에 보면은 뭐 쌀 들어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쌀 자체도 면세거든요. 근데 요거를 가공을 해서 화장품에 넣어서 팔면 뭐가 되죠? 과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 뭐 알로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업종들이 이제 의제 매입세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102분의 2고요. 그 다음에 중소제조기업, 그 다음에 개인, 여기는 104분의 4.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건 음식점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음식점이 이 비중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음식점한테 혜택을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6분의 6.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혜택을 안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도 음식값 비싸죠. 예,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서. 근데 그 가격이 더 올랐을 확률이 있어요. 이걸 안 해주면. 왜냐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가격을 올려버리는 수밖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인은 108분의 8,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몇이요?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제조업만.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하실 때는 꼭 계산서나 뭐가 있어야 돼요? 신용카드.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내일 볼 거는 요거예요. 소득세 파트 보시면은 여기 소득까지. 그리고 내일 저희 이거 써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완벽하게 숙지해 갖고 오셔야 돼요. 나머지도 그렇지만 일단 내일 먼저 쓸 거는 여기긴 합니다. 밑에 파트 나이하고 소득 요거 내일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요렇게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497페이지로 오세요. 497페이지. 근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원서 접수고 내일 오실 때 중요한 거는 거기 나이하고 소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497페이지 보시면 유투 실업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2기 의제 매입세 공제 신청서를 예정 신고시와 확정 신고시를 각각 가정하여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래서 예전에는 요 의제 매입세 신고서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이거 옛날에는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있을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요거 누르시고 예정부터 할 거예요. 뭐부터 할 거라고요? 예정. 그래서 거기 보시면 2기 예정할 겁니다. 2기 예정 몇 월에서 몇 월이죠? 7월에서 9월. 그 다음에 공급자에서 공급자가 거래처 얘기하는 거거든요. F2 누르세요. 항상 거래처 나오시면 모르겠으면 뭐 누르세요? F2. 그래서 제천 농협부터 할 겁니다. 무슨 농협이요? 제천 농협. 그래서 제천 치시면 제천 농협이라고 떠요. 그래서 제천 농협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일자에 2022년 8월 10일 저희 지금 497페이지 그 양가로 2번하고 있는 거예요. 예정 신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제천농협 보시면 계산서라고 옆에 써 있을 겁니다. 뭐라고 쓰여 계세요? 계산서. 그래서 계산서 몇 번이에요? 1번. 또 계산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에다가 배추 치세요. 거기 배추라고 써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배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5만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몇 킬로요? 5만. 그래서 수량에다가 5만 쓰세요. 그 다음에 매입가액 요게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1900이라고 쓰여 있는데 1900 쓰시면 안 되고 1820 써야 돼요. 일단 1820 치세요. 그 다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교재 제일 밑에 보세요. 497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104분의 4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네,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네,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래요. 중소제조업. 그래서 중소제조업은 몇 분의 몇이라고요? 104분의 4입니다. 그래서 104분의 4 몇 번이에요? 2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러면 제천농협 끝. 그 다음에 왜 1900을 넣으면 안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운임 80만원. 이거 지금 안 되는 걸 대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재료가 아닌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운임이잖아요. 이거는 운임이지 뭐가 아니죠? 원재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재료가 아닌 거는 포함하시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뺀 거예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시냐면은요. 저기 좀 봐주세요. 요번에 이제 두 번째 거 할 거예요. 파주농협. 그래서 여기 왼쪽 누르세요. 두 번째 거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F2.
그래서 F2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는 파주 농협이죠. 파주 치세요.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몇 월 며칠이세요? 2022년 9월 며칠이요? 5일. 그래서 9월 5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카드로 받았대요. 거기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몇 번이에요? 2번. 그래서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하시고 그 다음에 물품명에다가 고춧가루 치세요. 그래서 물품명에 고춧가루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량은 몇 킬로예요? 500. 500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1560. 그 다음에 아까 몇 분의 몇이라 그랬죠? 104분의 4라 그랬죠.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래서 104분의 4 선택하시고 그러면 두 번째 것도 끝. 그 다음에 9월 20일 건 입력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천농협하고 간이영수증에다 밑줄 치세요. 제천농협하고 뭐요? 간이영수증.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아까 쪽지시험 볼 때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간이영수증은 안 돼요. 증빙이 아닌지라. 그래서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꼭 증빙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증빙이에요? 증빙이 아니에요? 증빙이 아니죠.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기 확정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몇 기 확정으로 갈 거예요? 2기 확정. 그래서 요거 이제 나오시는데 나오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은 뭐 누르시라고요? 얘 누르세요. 얘 안 누르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기 확정으로 바꿔주세요? 2기 확정으로 바꿔주세요.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1분 드릴 테니까 저기 10월 19일 거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에서 일단은 정태영 치면 정태영 나옵니다. 그래서 1분 드릴 테니까 10월 19일 거 한번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세요. 일단 여기에서 F2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정태영 그 다음에 취득일자는 10월 며칠이요? 19일. 그 다음에 거기 옆에 보시면 농어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계세요? 농어민. 그 다음에 물품명은 일반미. 그 다음에 수량은 800kg.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운임 10만원. 아까 운임은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운임이 원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00만원에서 10만원 빼서 얼마만 등록하세요? 390만원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중소제조기업이니까 얼마로 넣는다고요? 104분의 4. 그래서 참고하시고 497페이지 제일 밑에요. 중소제조업 104분의 4 있죠?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은요. 이제 거기 밑에 관악농협이 있습니다. 무슨 농협이 있어요? 관악농협. 그래서 관악농협도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등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관악농협 있죠. 그 다음에 2022년 11월 7일. 그 다음에 계산서 받았고 양파 600kg. 그 다음에 매입가액은 780. 공제율은 몇 분의 몇이요? 104분의 4. 그 다음에 파주농협도 넣으시면 안 돼요. 뭐 때문에요? 간이 영수증 때문에. 여기까지면 시험 할만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에 보세요. 제가 아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어려워졌다 그랬잖아요.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확정 신고가 나오면 한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한도라는 게 없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래서 한도가 없었던 시절은 그냥 이렇게만 넣으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할만했었는데 이제 한도 계산 나오고 나서 시험 난이도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 거 보세요. 원래 예정이면 예정, 확정이면 확정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정에서 요거를 적어 갖고 넘어왔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 걸로 그냥 불러 드릴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의제 매입세액에 130만 원 있어요. 얼마 있다고요? 130. 그래서 원래는 의제 매입세액에서 요거를 적어 갖고 넘어와야 돼요. 예정신고, 의제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거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매입가액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가액에다가 3,380. 요거를 교재 빈 공간에다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이 130 있어요. 매입가액 3,380에 세액이 130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원래 예정 때 적어 갖고 넘어왔었어야 되는데 예정 때 안 적어 갖고 넘어와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등록을 하냐면 아이고 왜 빠져나갔냐? 빈 공간에다가 요거 적으시면 돼요. 매입가액 3,380이랑 세액 130. 그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한도는 여기 밑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밑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과세표준의 예정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교재 보시면 497페이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과세표준이라고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매출공급가액이에요. 요것도 숙지하셔야 돼요.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매출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뭐라고요? 별도예요. 그것도 확실히 숙지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8천만 원하고 1억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8천만 원어치랑 얼마치 팔았다는 뜻이에요? 1억 원어치 팔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8천만 원 1억 팔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여기 예정에다가 얼마 넣으시냐면 8천 넣으세요. 8천만 원. 여기 밑에다 넣는 겁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과세표준 예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정에다가는 얼마 넣으세요? 1억. 그래서 이거는 왜 생겼냐면 세금 더 걷으시려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도 없이 다 빼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몇몇 업체들은 세금을 많이 덜 내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한도를 만든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건 언제 만드냐면은요, 저거 총선 끝나고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게 총선 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총선 전에 하려고 그러니까 요식업 협회에서, 음식점 협회에서 난리 났어요. 왜냐면 이거 하면 세금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 더 내면 좋을 사람 없죠. 그래갖고 너네들 이거 올리면은 한도 만들면은 안 찍어주겠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도장 안 찍어줄게. 그걸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해 연도에는 쉬쉬하다가 총선 끝나고 그 다음 연도에 바로 한도 넣어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눈치 볼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항상 보면 총선 때 되거나 뭔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요구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때는 좀 말을 들어 먹으니까. 여기까지 넣었죠? 1억까지. 여기 요 금액 넣으셨죠?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단기 매입액에 보시면 1170이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헷갈릴 겁니다. 앞에 보세요. 단기라고 나오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소득세는 1년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이에요. 몇 개월이라고요? 6개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에다가 매입가액 3,300 얼마 썼었죠? 80 썼었죠. 그래서 요거랑 합쳐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거는 3개월치예요. 몇 개월치라고요? 3개월치. 그래서 3,380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요번 3개월 동안은 얼마치 샀어요? 1,170 더하면 4,550이라고 나와요. 얼마라고 나온다고요? 4,550. 그걸 여기에다 입력하셔야 돼요. 여기 단기 매입에다가 얼마로 치시라고요? 4,550 입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550 넣는 이유는 여긴 6개월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금액은 3개월치예요. 그래서 확정거까지 합쳐서 6개월치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예정 확정 넣은 이유가 뭐냐면 6개월치 계산하기 위해서
예정 확정을 입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 3개월치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 몇 개월치죠? 3개월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6개월치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여기 예정 신고분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미 받은 거. 예, 무슨 분이요? 예정 신고분. 그래서 그 예정 신고분에다가 얼마 입력하시냐면은 아까 제가 예정 때 얼마라 그랬죠? 세액 130이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130.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130 입력하세요. 그럼 설명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설명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긴 이유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국가에서 봤을 때는 요 의제 매입세 공제 때문에 세금을 덜 걷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걷는 너무 많이 세금을 안 내는 회사들이 생기니까 업종별로 해서 규모별로 해서 한도를 정했어요. 그래야 뭐를 더 거둘 수 있으니까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밑에를 넣어주는데 요 밑에 넣어줄 때에 6개월치를 넣어줘야 돼요. 몇 개월치요? 6개월치. 그래서 여기에도 예정 확정 넣은 이유가 예정 3개월, 확정 3개월 하면 6개월이죠?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액, 단기라고 나오면 부가세에서는 6개월치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 의제 매입세에 관련돼서 얼마를 매입했느냐. 그래서 6개월치를 넣어주는 이유는 한도 계산할 때 6개월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175만 원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공제대상 금액. 요거 보이세요? 요 175만 원이 6개월치 계산했더니 17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 얼마 뺐죠? 130 뺐죠. 그래서 130 뺀 이유가 175만 원만큼 원래 6개월 동안 내야 되는데 기존 3개월 동안에 얼마를 계산을 했어요? 130을 계산해서 이제 얼마만 더 내면 된다? 45만 원. 그래서 요 밑에가 한도 계산입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시험이 좀 어려워졌어요. 왜냐면 요 위에는 별거 없잖아요. 근데 한도 계산은 미리 설명드리는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말뜻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또 몇 문제 나오긴 할 건데 의제 매입세액이 지금은 중간급이에요. 옛날엔 하급이었는데 저 한도 나오고 나서 좀 난이도는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로 오세요. 499페이지. 오늘 조금 못할 건데 못한 건 내일 할 거예요. 그리고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패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하는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데 거기 보시면은 499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 수지, 그 다음에 뭐 폐합성 고무, 이제 요런 거 관련된 회사들이랑 중고자동차 관련된 회사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세요. 그래서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의제 매입 밑에 보시면 재활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의제 밑에 보시면은 재활용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거기 조회 기간에다가 저희 500페이지 밑에 거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그래서 2기 확정이니까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10월에서 12월 치시고. 그 10월에서 12월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2기 예정시 과세표준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확정 과세표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얘도 한도 계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세금을 더 거두셔야 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을 좀 둬요.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성명 또는 보시면은 F2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F2. 그래서 F2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차상원 씨라고 있어요. 누구라고 있으세요? 차상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차상원 치세요. 차상원 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래 구분, 다 영수증을 수취한 걸로 가정한대요. 뭘로 가정한대요? 영수증. 그래서 영수증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고철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정도는 구별해야 돼요. 중고자동차 아니면 기타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기타. 그래서 기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건수는 한 건이에요. 그 다음에 엔터 치셔서 품명으로 넘어오세요. 그래서 품명에다가는 고철 치세요. 그래서 뭐 입력하세요? 고철. 그 다음에 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량에다가 거기 지문 보시면 2000kg라고 되어 있어요. 몇 킬로요? 2000kg. 그래서 2000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금액 있습니다. 무슨 금액이요? 취득금액. 거기 보시면 취득가액 얼마라고 되어 있죠? 309만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라고 되어 계세요? 309만 원. 그래서 309만 원 치시고 엔터. 그 다음에 공제율에 여기 보십시오. 공제율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게 여기 밑에 보시면 중고자동차는 110분의 10이라고 써 있어요.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 그러면 중고자동차 아니면 몇 분의 몇이에요? 103분의 3이에요. 그래서 103분의 3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취득일자 오세요. 그래서 취득일자가 2022년 몇 월 며칠이요? 10월 9일. 또 등록은 항상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간 4분 드릴 테니까 이하숙, 차상원, 손흥민 3명 있으시죠? 그 밑에다가 등록해보세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 그냥 쭉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하숙 넣고 영수증 기타에 고철에 100, 그 다음에 30만 9천원 103분의 3 2022년 10월 13일. 그 다음에 또 차상원씨 영수증 기타에 고철에 700, 그 다음에 103만원, 그 다음에 103분의 3 2022년 11월 27일,
그 다음에 손흥민, 그 다음에 영수증, 기타, 고철 900kg, 그 다음에 123만 6천원, 103분의 3, 2022년 11월 28일. 그래서 그거 순서대로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 밑에 또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에다가 2천만원 치시고 확정에다가 3천만원 치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5천만원어치 판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판 거니까. 그 다음에 항상 얘가 문제가 돼요. 요 단기 매입액. 지금은 예전 거 없죠. 그러면 예전 거 없으니까 확정 거만 넣어주시면 돼요. 요 금액 넣으시면 됩니다. 566만 5천원을 여기 밑에 영수증에다 치세요. 5665 빵빵빵. 그래서 한도 계산하려면 우리가 얼마치 샀는지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얼마치 팔았냐도 들어가야 되고 얼마치 샀냐 가지고 이제 한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665 빵빵빵을 입력을 하시고 5665 여기에 있어요. 요거 보고 넣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잖아요. 5665라고. 여기 위에 있는 거 보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요 문제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좀 쉬워요. 어떻게 나오면 쉽냐면 예정이 없는 거. 예정 신고 때가 없으면은 확정된 것만 등록하시면 되는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어떻게 나올 때도 있어요. 좀 어렵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파트, 원래는 두 파트 남았는데 한 파트는 다음 주에 몰아서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해봤자 큰 의미가 없는 파트라 시험엔 잘 나오는데 그거는 몰아서 해야 좀 의미가 있는 파트여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되도록이면 다음 주가 이제 저거죠. 추석 주기는 한데 다음 주에 아마 6, 7, 8 내지 7, 8 그때 좀 중요한 거 할 거니까 되도록이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시험 보실 분들 원서 접수 그래서 원서 접수 새벽에 하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저도 아마 대기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 컴퓨터에서 잘 안 돼 그러면 연락 한번 주세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들어가는 볼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왜냐면 이게 정답이 없어요. 이놈의 매번 원서 접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뭐 어느 컴퓨터가 더 잘 되고 근데 그거는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PC방이 조금 더 빠르기는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PC방 가면 또 문제가 뭐냐면은 계좌이체 해야 되잖아요. 또 그 문제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본인 컴퓨터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십시오. 프린트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조아라님 이따 끝나고 저 잠깐 보고 가세요. 네. 그 다음에 캡처하겠습니다. 이지영님 네. 카메라 잠깐만 보시고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예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 바로 보내드릴게요. 신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잘 하시고요. 그래서 안 보시는 분은 뭐 본인은 안 볼 거다 이런 분들은 지장 없는데 본인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꼭 원서 접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냐 신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거 우산 가져오신 분들은 우산 잘 챙기시고요. 아직 신호 못 보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한 또 신호 보냈습니다. 신호 하세요.
우산 잘 챙겨가시고요. 그다음에 원서 접수 꼭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성해 주신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요거 보충 수업 자료 해서 요거 다시 작성해 주시고 요거 뒤에 내용들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해서 내일까지 갖다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